할 때 마스크도 그렇잖아. 이 마스크가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유자왈. 황수임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유자왈 기위냐 소재 이 호범상자 선의 불호범상 이호장난자 미지유야 군자무본 권리비 도생 효제야자 기위인지 본영 기위인지 본영. 예, 마지막 문장부터 보면 그 문장이 하위자를 비동사로 보면 뭐예요? 그것이 인의 근본이구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공자의 의도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이 총체적인 덕목인데 그거의 근거가 효제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인을 붙여 읽어요. 효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을 행하는 근본이구나. 그러니까 인이라는 덕목을 행할 때, 사랑을 베풀 때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효제다. 이건 뭐 공자식으로 쉽게 이해가 되죠. 부자와의 관계, 쟤는 뭐예요? 연장자와 뭐 형제 관계도 되고 연장자와 젊은이의 관계.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인간관계의 사랑이 인을 실천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 아까 차별의 얘기를 했지만 유교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사랑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까 흑인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완전한 차별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고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트럼프가 입만 열면 중국 때려잡게 하잖아요. 아메리칸 퍼스트. 그런 논리가 뭘 부추겨요? 차별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아니 그건 뭐 트럼프가 당연한 주장이고 그런 거 아니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의 그러한 선동과 한마디는요 그대로 그 사회 전체 문화, 일반인들의 교양,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시위대에 발포한 사람이 17살 먹은 젊은이에요. 걔가 뭐냐면 자경단 소속이에요. 자경단이 뭐냐면 그 시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거부를 가진 사람들이 총으로 무장하고 경찰이 아닌데 자기들이 시위대하고 대항하겠다고 해서 총을 발사한 거예요. 근데 그 흑인이 등허리에 17방인가? 어? 야, 어쨌든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과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요 그냥 우리 새끼 뭐 내 거 뭐 우리나라 거 이런 시 강조되는 문화일수록 결국은 더 큰 차별의 부조리가 뜬다. 나는 그래서 그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좀 그 비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여성을 내세워서 남자와 전쟁을 만들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체적인 여성의 애환을 호소하는 건 좋지만 그 한두 가지 예로서 남성과 적대 관계를 만드는 거는 결국 피해를 누가 봐요? 당사자가 또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논리적인 모순을 모르는 거라. 결국은 지금 대기업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그렇다면 비서는 여성은 안 뽑겠다 앞으로. 그러면 그 차별은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가장 이 문장에서 유명한 게 뭐 효제자, 기위인지 보여인지하고 앞에 볼리비 도생. 예.
많이들 인용하죠. 근본이 섬으로써 방법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확실히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이 뭐 중요한지라는 그 말투도 있습니다만은, 싸우다 보면 격까지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말투 가지고 왜 반말하냐. 이 본래 서로 싸우는 계기는 그게 아닌데 말투 가지고, 예, 나이 가지고 따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설정은 뭐예요?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손하면서 호범상자,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며, 그 다음에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어떤 혼란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근본적인 대처 방안은 뭐냐? 윗사람을 못 범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덕목인 효제를 강조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근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효제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 효제가 확립되면 방법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이걸 이상하게 번역했던데, 교원영색 선의인. 교원은 뭐예요?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하는 거. 말재주라고 할 수도 있죠. 말재주 부리고, 영색은 이게 이쁠 영자예요, 이럴 때는. 이쁜 얼굴치고, 드물구나 인이요.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라든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까 우리 공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할 때 중요한 거는 충과 신이다. 진심과 믿음. 그 다음에 행동에서 독실함과 공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볼 때 물론 노자만큼 언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말을 부리고 화장해서 얼굴 꾸미는 것은 근본적인 인의 덕목과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 인용한 증자 얘기. 나는 5일 삼성오신. 나는 뭐 3번 해도 좋고 여러 번 해도 좋고 3가지로 이 번역은 다양해. 왜냐하면 그 3가지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3가지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나는 3가지로 나의 몸을 살핀다. 첫 번째가 우의인모의 불충우화. 남을 위해서 도모하면서 남과 어떤 일을 함께 하면서 혹시 내가 최선을 못한 것이 아닌가. 불충우화. 이렇게 최선으로 번역해요. 진심으로 번역해도 좋고요. 혹시 지금도 여기 우리가 볼 때 비록 증자의 말이지만 얼마만큼 유교에서 충과 신, 개인적인 것과 대인관계의 덕목을 강조하는가 알 수 있겠죠. 충과 신. 나라의 충이 아니에요. 특히 논어에 있어서는 충이라고 하면 자기의 진실성, 최선을 가리키는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여붕호 교회. 당연하죠. 대인관계니까 뭐가 나와요? 믿을 실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실 게 뭐예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을, 대인관계에서는 믿을 신자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붕호와 동지나 친구들과 사귀면서 내가 혹시 믿업지 못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전불수포와 경전을 익히지 않았는가. 경전을 내가 안 읽었지 않나. 황 선생님, 하루에 경전을 몇 페이지나 읽습니까? 2주 동안 온라인도 안 들어오고 잘 지내셨어요? 우리 안소연 선생은 하루에 한 번은 보나? 경전이라는 것을 보는 이제 뭐 글 공부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위한 자료 책을 읽냐고. 뭐 하루에 10분이라도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노는 시간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겠군. 응? 10분
자기 마음의 수양이 걔만 또 못하단 말인가. 근데 이 전 불스포화라는 구절이요. 저는 이 예전에 전해받은 것 주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승에게 전수받은 내용이라고 하는 주석도 있고요. 경전, 뭐 서적을 가리키는 그런 주석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는 자활, 제자는 이제 젊은이들, 학생들을 가리키죠. 제자들은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공손하며 상가면서 미덥고, 이거 대인관계에서 이제 그 진실하고 널리 대중들을 사랑하되 이 친인 인자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구절이 유명한 거죠. 그렇게 행하고도 여력이 있으면 뭐예요? 문화를 배워라. 이거는 글이 아니에요, 글. 문화는 이제 꾸밈이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학을 가리키죠, 예학. 그 다음에, 연 선생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자활, 분자 부준즉 불위, 합즉 불고, 주충신, 무불여 기자, 과즉 물탄계. 예.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가 진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배움이 견고하지 않다. 아주 진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충신, 여기 또 나오죠. 충과 신을 주로 하며. 이거 공자식으로 살려면 엄청 긴장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진실되고 최선 다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보여준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피곤할 것 같은데 엄청.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서. 그 다음에 무불여기자. 너는 이거 두 번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무자는 말 무자와 똑같아요. 다른 데서는 이걸로 나오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는 뭐예요? 배추가 아니라 벗하지 마라. 동사를 금지하는 거죠. 불여기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벗하지 말며, 이거는 뭐 모든 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본받을 만한 점이 있는 걸 중심으로 벗을 사귀라는 뜻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누구와 친구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과즉 물탄계. 허물이 있으면 즉 꺼릴 탄자죠. 고치는 걸 꺼리지 마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바람직한 일이죠. 잘못한 걸 인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자공이 말. 자공이 너무나 유명한 말이고 두 사람은 많이 들었을 텐데, 자공이 말하였다.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흥미로운 거는요, 공자는 네거티브적인 처세나 발언보다는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뭐 하지 마라, 하지 않는다 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측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쉬운 자세는 아니죠. 상당히 이 두 가지 가운데는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부의무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부의무기는 쉽다고 그래요. 공자의 발언이 있어요. 비무첨이 더 어렵다.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는다. 둘 다 어렵죠, 사실은. 공자가 말하기를 좋다, 가능하다. 그러나 미약은 불효랑 같다고 그랬죠. 뭐뭐보다 못하다. 이런 것도 글자 의미로 연상을 하면 당연한 거죠. 같을 약, 같을 약. 아님이, 아니불. 그렇죠? 그러니까 불약이란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잘 쓰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한자의 그 리듬감 때문에 그럴 것 같고, 미여란 말도 내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미자가 나오면 약자로 연결되고, 아니불자 나오면 대체로 같을 여자로 연결돼서
그 비교할 때 이 문형이죠. 미약, 갖지 못하다. 가난하면서 즐기고. 앞에서도 나오잖아요. 빈이 무첨 부이무고 네 글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빈이 낙도. 그래서 길도자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흔히 봐요.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그러니까 경전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게 바로 낙도 아니에요, 낙도. 그 다음에 부의호래자라. 부자이면서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를 즐기는 것만은 못하다. 그러니까 자공이 훌륭한 제자답게 시에 말하기를, 이게 절차턱마 시경에 실제로 있는 노래예요. 마치 자른 듯, 마치 숫돌에 가는 듯, 마치 쪼갠 듯, 마치 사포로 다듬는 듯 한다는 이 노랫말이 있는데, 그것이 이것을 두고 이른 말입니까? 기사지위어인자. 그것이 곧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비니무첨 단계에서 갈고 닦아서 비니락 단계까지 가라는 얘기고, 부의무교 단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부의호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쇠를 잘라서 숫돌에 갈고 옥이나 돌을 쪼갠 다음에 그거를 잘린 부분을 사포로 가다듬는 과정, 결국은 수양의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겠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공자가 더 기쁜 내용이 뭐예요? 공자가 이 뒤에 나오지만 자기 친아들한테도 시를 읽어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언어로서 이 나누기 위한 어떤 그 표현이나 분별력을 넘어서는 그 세계가 시와 음악은 갖고 있다는 거죠. 공자는 음악도 엄청 중시해요. 시와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모르면 철학을 할 수가 없다. 나처럼 노래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노래는 못해도 감상은 잘하죠. 근데 악기도 그렇더라고요. 난 이제 기타, 그냥 잔잔한 기타 음악을 많이 듣는데, 기타 소리만 듣다 보면 또 질려요. 또 피아노 듣다가 보면 또 그렇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악기도. 사람의 목소리도 그렇더라고. 어떤 때는 남자 목소리가 중후하고 좋은데 너무 듣다 보면 좀 짜증나. 그래서 여자 가수 목소리를 또 들으면 또 그게 또 운치가 있고. 참, 이 음악에,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악기가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또 반대로 말하면 가장 흉한 악기가 또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집에서 잘못 키워가지고 잔소리 악기가 점점 심해져서 그냥 음악이라고 넘어가요. 공자가 말하기를 사야, 자공의 이름이에요. 자공 얘기는 아까 잘 나왔죠. 공자를 평생 스폰서하면서 도왔던 그런 제자죠. 상인 출신이에요, 본래. 비로소 함께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 고저왕, 저로 읽어요. 지어의 준말이죠. 지난 것을 알려주니 오는 것을 아는구나. 고저왕이 지례자로다. 지난 것을 알려주니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구나. 놈자자 사람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냥 지난 것을 알려주니 오는 것을 아는구나 해도 되겠고요. 예, 잠시 쉬었다 계속하죠.